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덕이 무엇인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지 몰라서 도덕을 실천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도덕적 행동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판단 능력인 도덕적 사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적 행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용기의 부족으로 도덕적 실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인데도 사회에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용기가 없으면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과서 33페이지 속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이 해야 할 도덕적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인 도덕적 실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도덕적 지식과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도덕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문제를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무심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로 민감하게 느끼고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를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여러 행동을 상상하여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빈센트와 잭의 모습이 있는데 잭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빈센트라는 친구가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잭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 이야기가 교과서 38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에 빈센트처럼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은 우리가 도덕적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어떤 상황을 도덕적 문제로 인식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과 행복에 공감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도덕적 행동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판단이 있는데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 도덕적 상황 등에 관해서 도덕적 관점에 대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도덕 판단은 보통 옳다, 나쁘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과 같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들 어려워하시는 도덕적 추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판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판단, 두 번째로 가치 판단, 세 번째로 도덕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은 어떤 대상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추함 등 대상의 가치에 대해 내리는 판단인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나 인격, 행위, 도덕적 상황 등에 관해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보통 옳다, 나쁘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과 같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덕 판단에는 개변적인 도덕 판단과 일반적인 도덕 판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도덕 판단은 어떤 개인이나 하나의 행위에 관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도덕 판단은 모든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행위 전체에 관해 보편적으로 평가하여 내리는 판단으로 도덕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도덕적 추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도덕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3단 논법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을 생략한 도덕적 추론을 하거나 접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도덕 판단은 잘못된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할 때가 많으므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략한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을 찾아서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생략한 도덕 원리를 찾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판단 검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우선 정확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정확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보의 원천을 평가하고 두 번째로 편견과 오류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보의 원천을 살펴보고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과정에서 편견이나 오류가 없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도덕 원리 검토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역할 교환 검사를 합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하게 함으로써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화 결과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도덕 원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도덕적 성찰입니다. 도덕적 성찰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서 53페이지에 있는 프랭클린처럼 다양한 도덕적 덕목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요하게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책 읽기, 산책하며 생각하기, 음악 듣기, 질문하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욱 인간답고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